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9%, 코스닥은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 또 순매수 금액도 엄청났죠.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거의 1조 천억이 되는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대부분은 이 전기전자업종 쪽으로 몰려가지고 있고요. 또 금융투자는 거의 전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있고 신호가 있는데 소음과 신호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중에 나오는 뉴스들이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신호는 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이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포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신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몰리는 곳에서 나오는 이 뉴스들이 어떤 때는 이걸 좀 좋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나오는 뉴스들은 생산되는 뉴스들은 전부 다 소음이고 실제 우리가 신호라고 해석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돈이 저렇게 몰리게 되면은 당연스럽게 그쪽 사이즈가 커지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경제 지표든 뭐든 다 좋다고.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좋고,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은 그냥 그쪽이 좋아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국가로 보게 됐을 때 어떤 국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국가가 그냥 좋은 겁니다. 그 국가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냥 그 국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들 이걸 갖다 우리가 잘만 포착하게 되면은 투자는 굉장히 또 쉽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께 제가 이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이 돈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 재벌 자식으로 태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명이냐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저도 그랬고요. 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벌다가도 그런데 이 노동력이 영원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영원할 것 같은 그 기계도 계속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칠도 해줘야 되고 조이고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계가 잘 돌아가요. 사람 몸도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노동력을 갖다가 제공할 수 없다고요. 처음에는 다 노동력을 제공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게 다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투자를 병행하게 됩니다. 투자를 병행해서 또 다른 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투자를 할 때 항상 기본은 신호를 알면 된다. 돈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정말로 애국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공무원 욕도 하고 하는데 놀고 먹는 공무원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아니면 또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굉장히 근면 성실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다르고 어쩔 수 있겠지만은 근면하고 성실해요. 한번 외국 나가서 일 처리 한번 해본 사람들은 환장합니다. 하나 하라 그러면 이 새끼들 느릿느릿거립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1분도 안 돼서 해결되는 일들이 걔들은 몇 시간이 걸리고 그냥 전화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보름 걸리고 몇 달이 걸리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결 빠져가지고 천성이 우리하고 걔들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그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딱 지켜주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금융감독원하고 이 금융위원회 이 두 기관이 IMF 지나고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돈 빌려준 놈들이 만들어라고 해서 만든 게 이 기관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었으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죠. 그런데 저렇게 비자발적으로 만든 기관에서 우리 한국 그래서도 물론 좀 다릅니다만은 저기서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협의하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또 그래 한국 또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시장 돈 흐름에 대한 이 신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냥 오늘은 개인이 팔았고 외국인이 뭐 샀고 뭐 기관들이 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우리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외국 주식 시장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 수많은 소음들을 제거하고 신호를 볼 수 있게끔 투자자들 돈 흐름을 갖다가 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투자하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성공하기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뭐 정부에서 어떤 일 뭐 어떤 일 이야기하고 공매도 어떤 일 저렇게 뭐 이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저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수십 년 이 주식 투자 연구 계속하면서 해외 시장 데이터 뭐 관련해서 왜 공부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해외 시장 거래소들도 많은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도 사고 팝니다. 그 국가의 거래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국가의 거래소, 우리 한국 거래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나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A라는 국가의 거래소를 미국에서 그냥 들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거래소가 전 세계 다른 나라 지분도 가지고 있어서 대주주인 경우도 엄청 많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 거래소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 손 치더라도 언젠가 그런 직원들의 해외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이름을 달고 있지만 우리나라 게 아닌 경우 이런 정보를 어느 날 제공하지 않게 되면은 투자하기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한국 시장에서도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면 해외에서는 더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이 어떻고 뭐 수학개미 뭐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분들 나름 뭐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한 거겠지만은 투자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투자는 간단하다니까는요. 다른 거 소음도 다 제껴버리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말만 돼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투자는 정말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한국 시장이 제공을 한다고 이걸 갖다가 하는데도 이런 거 제공하는 외국에 가서 글자도 잘 모르면서 그쪽 나라 상황도 잘 모르면서 거기 투자하고 있다고. 완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와 또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짧게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뭐 바닥이 될 거다. 조만간 바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라 볼 수 있고 조금 이렇게 멀리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 괜찮을 거니까 AI, 인공지능이 점점 시장을 넓혀가면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들도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송 장비도 전기차 들어가고 점점 이 전자 장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운송 장비 쪽도 시장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멀리 보면은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참 오늘 더 중요한 이야기 드렸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금리 인상 6월달에 뭐 대니 동결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연준이 지금 신뢰를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었어요.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고. 2022년 12월 달입니다. 연준에서 이야기하기를 뭐 거의 경기 침체 100% 된다. 100%라고 해요. 100%. 1980년대보다 더 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계속 경기 침체, 올 1월 달까지만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지금 뭐 은행들 뭐 파산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연준의 이야기가 맞았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5월 중순입니다. 연준에서 경기에 대한 전망 있죠. 경제 전망. 이걸 갖다가 6월 달에 아마 FOMC 회의를 하게 되면은 상향할 거다. 경기 전망이 그동안 이 경기 침체가 안 좋다고 지금 전망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실업 수당도 그렇고요. 지표도 보니까 괜찮거든.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가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지금은 동결하지만은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이제 인하한다는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잠시 동결해보고 지켜본다. 그러니까 긴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 전망을 갖다가 상향하는 어떤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돈을 움직이는
그것도 가장 많은 돈을 움직이는 연준에서 불과 작년 12월, 올해 1월 계속 경제 전망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5월 달입니다. 불과 몇 개월 지났다고요. 이 사이에 경기 전망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경기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된답니다. 곧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야? 이 앞으로 미래를 갖다가 내다보지 못하는 연준이 이 금리를 갖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자체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앞일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이 중요한 지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되겠냐?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또 걔들이 무슨 재주로 미래를 내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입니다. 돈이 늘어나면 좋고요. 돈이 줄어들면 안 좋습니다. 단기간으로는 금리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버는 통화,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돈, 통화 유통 속도 이 세 가지가 맞물려져서 버는 통화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둘 중에 정부에서 찍어내는 돈, 민간에서 찍어내는 돈, 이게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돈,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돈의 사이즈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요걸 좌우를 한다고요. 또 이걸 갖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케인즈 쪽. 그래서 좌파, 이건 하이에크 쪽, 우파, 뭐 대충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수, 진보, 뭐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큰 이 원리는 똑같은,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 어느 쪽에서 찍어내느냐의 문제지, 돈이 갖다 계속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돈이 단기적으로 줄어들고 하는 것은 이 찍어낸 돈, 이걸 갖다 줄이는 게 아니라요. 통화 유통 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이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변동성을 가지고 막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멀리 보게 되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면 된다 이거. 투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쉽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 이랬죠. 그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으니까 매수한 종목도 많을 거 아닙니까? 쟤들 따라다녀야 된다고요. 쟤들 지금 이 정보가 뭡니까? 지금 이 정보가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 그 애국자들이 다른 거래소, 다른 나라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소음 아니라 신호, 말 그대로 돈이 어디로 갔다는 걸 갖다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왜 행복시 하냐면 해외 주식 투자 안 합니까? 할 때 해외 시장도 우리만큼 이렇게 정보를 많이 주면 내가 하겠다. 물론 저도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유추해서 추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확률적인 방식으로 굳이 저 정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다 적용을 해놨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께 뭐 간혹 보여드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뭐 요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색깔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요 두 종목 변곡점 지표를 보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좀 보면 지금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하다가 지금 뭐 이렇게 회복 기간이 지났어요.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거는 좀 더 가겠죠. 물론 갔다가 하는 동안에 또 뭐 조금 왔다 갔다가 되돌림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도 지금 추세 좀 들여다보면 뭐 괜찮아요. 이것도 삼성전자처럼 뭔가 좀 돌아서는 것 같지요. 뭔가 하락하다가 지금 뭔가 조금 돌아서는 것 같잖아요. 우리 기술적 지표 볼 때 그런 거 많이 본다 아닙니까? 뭐 저점을 높여간다고 투자에서 막 끄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지선 돌파했잖아요. 이렇게 오늘 돌파했다 아닙니까? 좋은 겁니다. 전기전자 업종 괜찮습니다. 본 김에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요런 종목들, 여기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 종목들, 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요런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 반도체하고 이 종목은 단기간 좀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네요.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은 이 탐욕 급등했잖아요. 지금 급등해서 이 차익 실현해라. 그러니까 분할 매도 해라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단타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매도 신호가 딱 나올 때 탐욕 구간 딱 들어가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단타 시작하면 됩니다. 단타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건 특별하게 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거고, 뭐죠? 서울 반도체는 평범한 구간이잖아요. 다르죠. 앞서 본 종목은 이렇게 탐욕 구간에서 딱 첫 매도 신호가 딱 나왔죠. 이런 것들은 단타 진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거는 좀 기다려야 돼요. 이건 단기 투자 병행해야 된다. 여러분들께 한 번씩 말씀드린다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요를 좀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저점 높이 가는 거 보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여튼 뭐 시장이 괜찮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렇게 막아놨는데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해라. 점점 규제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어떤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전 세력들 걸려가지고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걔들이 깜빵에 가면 또 경제사범들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하겠지요. 했던 놈들이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더랍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야기 좀 듣고 창의적인 기법을 들고 나와서 시장에 뭔가 영향 미친 놈들이 있겠죠. 말씀드렸다니까. 공부하면 뭔가 좀 써먹으려고 공부하지. 써먹지도 않을 거 공부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써먹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팔고 넘어면 됩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